안녕하십니까. 아틀랜타의 위자현 변호사입니다. 아틀랜타 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많이 돼서 미국인들도 많이 몰려오고, 또 한국체 기업체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계속 진출하고 있어서 많은 주재원들이 아틀랜타 지역에 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덥긴 하지만은 허리케인이나 또는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평화롭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법적인 문제 중에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서 특히 꼭 먼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 두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디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고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그런데 이제 법과 제도라는 것은 국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한국에 없는 것 중에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징벌적 배상, 퓨너티브 데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 4,500만 불을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 2012년도에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코네티켓에 있는 초등학교에 총기범이 들어가서 난살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0명 그리고 교사 6명에서 26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보수 방송인 중에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총기 사건은 조작극이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연기를 하고 있으며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았고 당시 정부가 국민들한테서 총기 보유할 권한을 뺏어가려고 이런 조작극을 한 거다 하는 방송을 인터넷, 라디오, TV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부모,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겪는 고통이 많아서 이 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질적으로 이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400만 불을 배상을 해라 판결이 나왔는데, 징벌적 배상은 4,500만 불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즉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은 가해자인 알렉스 존스가 그 자기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또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헛된 방송을 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폭행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성폭행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계약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제조물 책임,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데에서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수천만 불 물어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주재원분들은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결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어떤 결함이 있는데도 알고서 판매를 했다, 그걸 고칠 기회가 있는데도 안 고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심한 경우에 징벌적 보상금에서 수천만 불, 심한 경우는 수억 불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로 관절통에 쓰는 약 중에 바이옥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이옥스를 먹으면은 부작용으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게 나중에 발견돼서 이 제약회사 머크 회사가 이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알려지기 전에 이 약을 먹었던 한 분이 60대 남자분이 약을 먹고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망을 하면서 사망하기 직전에 재혼을 해가지고 재혼해서 한 1년 살다가
3월 했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미망인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2억 5,300만 불, 한국 돈 약 3천억이 넘는 돈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망해서 받는 가족이 배상금은 얼마 되지 않고, 이 약품에 결함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제약회사가 무리하게 강행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으로 산정된 게 2억 불 이상, 우리 돈 약 2,50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기업체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법률적인 무지함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징벌적 배상을 물어주는 상황이 온다면은 큰 손실일 것 같아서 미리 챙기시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국에 없는 것 중에, 영어로 하면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and business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어떤 계약 상황이나 영업에 있어서 부당한 경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요. 약 10여 년 전에 타주에서 한인 슈퍼마켓이 대형 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인 밀집 지역에 소형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습니다. 딱 하나 매장이 있는 곳인데 신규 오픈을 했으니 고객을 끌려고 좋은 제품도 많이 갖다 놓고 가격도 싸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식품 도매 공급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 공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 도매 업체는 5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업체에다 물건을 파는 게 더 이익이 많지, 하나의 매장에 있는 소형 업체에다 파는 것은 별로 이익이 안 되니까 물품 공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형 업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체가 중소기업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체가 크게 항변을 못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데, 미국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아까 말한 민사소송 거리가 됩니다. 즉, 그 도매업체하고 소형 슈퍼마켓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걸 알고서 대형 업체가 부당한 경쟁을 하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하도록, 즉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형 업체가 대형 업체 상대로 소송을 했다면은 이길 뿐만 아니라 징벌적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업체의 사장님도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고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울분만 삼키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상황이 갔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고, 제가 이제 들리는 이야기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나와 있는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합니다. 전기 공사를 하거나 또는 뭐 배관 공사를 하거나 지붕 공사를 할 때 미국인 업체를 하청업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 업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미국인 업체한테는 대금을 곧바로 잘 지불해 주는데, 한국인 업체한테는 대금을 곧바로 지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미루고, 그래서 한국인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비교적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인 업체들한테 돈을 안 주고 있었다면 미국 업체는 아마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한인 업체들은 왜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한인 업체들은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진 발주업체가 아마 부근에 있는 다른 대형 업체들한테 저 조그마한 한인 업체한테는 앞으로 일 맡기지 마세요, 그런 소문 또는 그런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형 한인 업체는 단 한 건의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제때 받으려고 소송을 했다가 결국은 앞으로 일거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한인 소형 업체들이 그냥 대형 업체가 돈을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형 업체가 소송까지 가게 되고 소송에서 진 대형 업체가 주위 대형 업체들한테 소문 리포트해서 소형 업체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기회들을 방해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소송에 가서 심하면 징벌적 배상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 대금으로 줘야 될 수십만 불이 아니라 수백만 불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정한 거래를 하시는 게 여기 있는 한인 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대형 업체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주제가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는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고용에서의 차별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 차별 행위가 어떤 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그 내부 고발자법에 한국의 회사가, 한국에 있는 건설 회사가 실제 미국 정부에 발각돼서 6천만 불 배상금을 물어준 경우가 있는데, 다음번에 그걸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